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수학 강사 서한나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우리 실전 완성 스텝 4 문제로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문제부터 차근차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스마트폰 1일 사용 시간은 평균이 198분입니다. 수학적인 요소가 나오면 일단 밑줄을 좀 쳐줘야겠죠. 표준 편차가 28분인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그럼 선생님이 x는 이렇게 정규분포를 따르는데요. 평균이 198분이고요. 198분 그리고 표준 편차가 28분이래요. 그럼 28의 제곱 이렇게 뜬다고 합니다. 자, 이 고등학교에서는 지금 스마트폰 1일 사용 시간이 4시간 이상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4시간 이상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임의로 택한 한 명이 이 예방 교육을 들어야 할 확률을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그럼 얘를 지금 표준화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바꿔줘야겠다. 알겠지? 자, 그렇다면 4시간 이상인 이랬어. 지금 198분, 분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선생님은 4시간도 바꿔볼 거예요. 자, 4시간 이상이라고 하면은 60 곱하기 4 해서 240분 이상.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겠네요. 그러면 P, X가 240분 이상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표준화 과정을 거치면 X에서 지금 198을 빼고요. 얘를 28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240에서 지금 198을 빼고요. 28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P, Z 이상 이렇게 되고요. 28분의 여기가 지금 42가 되겠습니다. 7, 6에 42, 7, 4, 28, 2는 4, 2, 3은 6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P, Z가 1.5 이상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들어야 할 확률을 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얘가 1.5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확률을 읽어주시면 돼요.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0.5에서 지금 0부터 1.5까지의 확률이 0.43이니까 0.43만큼을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가 뭐가 된다? 0.07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방교육을 들어야 할 확률은 바로 0.07이 됩니다. 됐죠?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어느 지역에서 200일 동안 우리가 측정한 일교차는 정규분포 n,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데 일교차가 12.5도 이상인 날은 일교차의 주의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가 25-2m을 시그마로 나눈 값을 3이라고 했을 때 일교차의 주의 안내가 필요한 일수를 오른쪽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x 지금 12.5도 이상일 때의 확률을 구하세요. 필요한 일수를 얘기할 건데 총 200일 중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총 200일. 자, 그럼 여기에서는 P, X에서 M을 빼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로 나눠주세요. 12.5에서 마이너스 M 이걸 시그마로 나눠주세요. 이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선생님이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걸 구해야 되는데 쟤를 좀 활용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25 마이너스 2m은 뭐가 되냐면 3시그마가 되죠. 자, 여러분들 얘랑 얘를 잘 비교해봐. 지금 여기는 25 마이너스 2m인데 나는 12.5 마이너스 m이 필요해. 그럼 여러분들 뭐 해줘야겠어? 일단 이 식을 나누기 2를 해줘야겠지. 이 식을요 전체적으로 나누기 2를 합니다. 그러면 12.5 마이너스 m은 2분의 3시그마 이렇게 돼요. 됐어요? 자, 그러면 12.5 마이너스 m 대신에 선생님이 2분의 3시그마를 여기다 대입해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P 지금 Z 이상 누구? 시그마분의 여기가 2분의 3 시그마입니다. 그럼 여기 시그마 이렇게 있으니까 얘를 P, Z가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써줘야겠죠? 여기까지. 이거에 대한 확률을 구해주시면 돼요. 그럼 보면 여기가 지금 2분의 3, 즉 1.5잖아요. 1.5보다 크거나 같을 때 확률을 읽어달래. 그러면 1.5까지가 0.43이잖아.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여기에 해당하는 확률은 이거이기 때문에 0.5에서 0.43을 빼면 돼요. 그럼 뭐가 된다? 0.07이 됩니다. 근데 나는 총 200명 중에서 201 중에서 일교차의 주의 안내가 필요한 그때의 일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200 곱하기 100분의 7. 그래서 14일 정도는 주의가 필요한 그 안내가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네,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어느 회사 직원 250명의 근무 기간에 대한 평균이 38개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6개월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X 변수는 지금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평균이 38개월이고요. 표준 편차가 지금 6인 이러한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네요. 근무 기간이 지금 짧은 사람 쪽에서 이렇게 짧은 사람 쪽에서 30번째에 해당하는 여기 30번째가 있나 봐요. 그때의 근무 기간을 몰라서 선생님 A라고 할 거야. 그랬더니 그 지금 근무 기간을 오른쪽 표 얘를 이용을 해서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여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30번째라고 했는데 전체가 250이에요. 그러면 250명 중에서 가장 짧은 지금 30번째에 해당하는 친구는 지금 확률이 어떠한지 봤더니 25분의 3 계산하면 얘가 100분의 12 그래서 0.12라고 하는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기가 0.12라는 거고 0.5를 기준으로 여기는 0.38에 해당하는 친구가 되겠네요. 됐죠? 0.38에 해당하는 Z변수를 봤더니 Z변수가 1.1에 그럼 0으로부터 1.2 0으로부터 마이너스 1.2에 해당하는 거지. Z가 바로 마이너스 1.2일 때를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자, 근데 나는 근무 기간을 구하고 싶은데요. 여기서 뭘 얘기할 수 있냐면 P, X가 지금 A보다 작거나 같을 때 30번째에 해당하는 그 근무 기간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확률이 뭐가 되냐면 0.12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표준 정규 분포표를 활용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P, X-38 그리고 나서 얘를 뭐로 나눠줘야 돼? 6으로 나눠줘야지. 그리고 A-38 얘도 나누기 6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했더니 P, Z 그리고 6분의 A-38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그 Z변수 얘가 뭐였었냐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1.2가 됐어야 돼요. 그래야 여기가 마이너스 1.2 이하여야 0.12가 나오니까. 그러면 A-38은 뭐가 되냐면 6 곱하기 마이너스 1.2가 되겠네요. 그러면 6이 12, 1, 6일은 6, 7.2, 마이너스 7.2가 됩니다. A는 38 마이너스 7.2 이렇게 돼요. 여기는 30.8이에요 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하려고 하는 A, 30번째 직원의 근무 기간은 30.8개월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됐나요? 네. 네,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확률 변수 X, Y가 각각 정규 분포 X는 지금 3 시그마 1의 제곱을 따르고 Y는 N 3 시그마 2의 제곱을 따릅니다.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자, 둘 다 뭐가 같냐면요. 일단 평균이 같습니다. 그래서 3을 기준으로 그 종 모양에 해당하는 정규 분포 곡선이 똑같이 생길 거야. 하지만 폭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편차가 어떠한지는 아직 얘기가 주어져 있지 않아. 자, 3 이하에 대한 확률이나 3 이상에 대한 확률은 둘 다 뭐가 되겠어? 딱 절반이잖아. 그래서 0.5가 되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니은번을 보면요. 3 마이너스 시그마.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얘를 우리가 변수가 다르니까 변수가 다를 때는 뭐로 바꿔주는 게 좋냐면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주는 게 좋다고 했단 말이야. 자, 마이너스 시그마 1, x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시그마 1 이렇게 돼요. 그럼 또 바꿔. p 시그마 1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시그마 1분의 x 마이너스 3 이렇게 1 이렇게 돼요. 아,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 z 변수로 바꿨을 때 1 이렇게 됩니다. 표준화 과정을 거쳤을 때.
니은번을 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걸 또 구해볼 거예요. 3y 3 플러스 시그마 2. 자, 얘를요 똑같이 3을 빼줍니다. 그러면 p 지금 0 그리고 y 마이너스 3 그리고 시그마 2만 남죠. 그럼 얘는 p 0 그리고 시그마 2분의 y 마이너스 3 1 이렇게 돼요. 그럼 얘가 뭐가 돼? p 0 z 1. 0부터 1까지의 확률. 똑같네요. 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데 0부터 1까지의 확률의 몇 배? 2배. 결국에는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까지랑 1까지가 서로 대칭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2배를 해도 같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D급한 볼게요. 얘가 지금 서로 같대요. 그러면 X, Y 변수가 다르니까 선생님이 맞춰주려고 표준화 과정을 거쳐줄 거야. 자, X에서 지금 평균 빼요. 3. 그 다음에 시그마 1. 그 다음에 6 마이너스 3. 시그마 1. 이거랑 누구랑? P. y 마이너스 3. 시그마 2. 그 다음에 10 마이너스 3. 10 마이너스 3. 시그마 2. 이렇게 해요. 그러면 P, Z, 그리고 여기가 시그마 1분의 3은 P, Z, 시그마 2분의 7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Z 변수를 기준으로 누구랑 누구가 같아야 돼? 시그마 1분의 3이랑 시그마 1분의 3이랑 시그마 2분의 7이 같아야 합니다. 이렇게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외양의 곱은 내양의 곱과 같다라고 한다면 7 시그마 1은 지금 3 시그마 2예요 라고 돼요. 얘를 비례식으로 세워볼게. 시그마 1 대 시그마 2는 3 대 7이죠. 3 시그마 2, 7 시그마 1 이렇게. 그러면 시그마 1 대 시그마 2의 비율은 3 대 7입니다. 누가 더 큰 거예요? 시그마 2가 훨씬 큰 거죠. 그래서 얘는 3K, 얘가 7K이기 때문에 시그마 2가 크다라고 해서 니은번 맞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다 맞아요. 자, A학교와 B학교에서 동일한 인원을 뽑아 등교 시간을 조사하였더니 A학교는 평균이 지금 42분, 표준 편차가 15분입니다. A가요, 평균을 42분, 표준 편차가 이만큼을 따르고 있대요. 그 다음에 B학교에서는 37분 10분이래. B학교에서는 37분 10의 제곱 이렇게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자, A학교에서 등교 시간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K분 이상일 때 K분 이상인 학생 수가 이 학생 수가 등교 시간 55분 이상인 지금 B학교에서 55분 이상인 등교 학생 수의 3배래요. 이렇게 될 때 그 K 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P, A에서 42를 빼고 15로 나눠줘요. K 마이너스 42 빼고 15로 나눠줘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지금 B, B에서 37을 빼고 10으로 나눠줘요. 55에서 37을 빼고 10으로 나눠줘요. 이렇게. 이게 서로 같아야 된대. 그럼 P, Z, 그리고 나서 15분의 K-42. 얘 한 거랑 3 곱하기 여기도 P, Z, 그 다음에 10분의 55를 빼면요.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1.8. 얘가 1.8이에요. 그러면 어떤 Z변수를 생각을 했을 때 1.8 이상일 확률을 구하래. 근데 0에서부터 1.8일 확률은 알려줬어. 그럼 여기가 0.46이래. 그럼 여기는 뭐야? 0.4잖아. 그치? 그럼 0.4의 3배니까 얘는 0.12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마침 여기에서 얘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K가 지금 15분의 K-42 이상일 때의 확률 여기가 0.12래. 근데 마침 0부터 지금 15분의 K-42까지가 0.38이 나온다는 의미잖아. 그치? 그러면 15분의 K-42가 뭐가 되면 돼? 여기 Z변수에 해당하는 바로 1.2가 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선생님이 구하려고 하는 거는 15분의 K-42가 바로 1.2가 됐으면 좋겠어요 라는 걸 구할 거예요. 그래서 K-42는
1.2 곱하기 15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5, 20 이렇게 해서 18이 되겠네요. 얘가 바로 18. 그럼 K는 42 플러스 18이니까 따라서 60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수 K의 값을 구하세요 이랬으니까 K는 60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그래서 60분 이상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됐나요? 여기서 60이에요. 42 마이너스 플러스 18 해서 60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네. 자, 확률 변수 X는 지금 정규 분포 N 8에 2의 제곱을 따르고 그 다음에 확률 변수 Y는 정규 분포 12와 2의 제곱을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봤더니요. 뭐가 똑같냐면 편차가 같습니다. 그럼 편차가 같다라는 건 흩어진 정도가 같다. 그리고 그래프 모양, 종 모양이 같다. 이런 거야. 지금 평균은 다르지만 종 모양이 같은 상황입니다. 이랬을 때 각각의 확률 밀도 함수를 그려보면 이런 의미거든. 예를 들어서 지금 8을 기준으로 이렇게 종 모양이 있었어. 얘가 8이야. 근데 이거를 그대로 평행 이동을 해요. 어디만큼 이동을 하냐면 지금 12에서만큼 우리가 평행 이동을 합니다. 얘가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12에서 그대로 평행 이동을 한 거야. 자, 얘도 요만큼 4씩 평행 이동을 한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랬을 때 만나는 점에, 여기서 만나는 점이 생기거든? 여기 딱 만나는 점. 여기 만나는 점을 뭐라고 하냐면 지금 A라고 하겠대. A. 그럼 얘들아, 얘를 이 똑같은 친구들 대칭축을 가지고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할 때 결국엔 만나는 지점이 같아지려면 누구와 누구의 가운데 지점만큼이 되겠어. 여기는 바로 A는 10이 되는 거야.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그때 여기서 10이 됩니다. 그러면 Y가 8부터 10 사이에 있는 그때 확률을 표준 정규분포표로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Y 값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바로 이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P 8 맞죠? Y 10 표준화 과정을 거쳐봅시다. P 8에서 누구 빼고? 12 빼고 그 다음에 2로 나눠주시면 돼요. 2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Y에서 12 빼고 2로 나눠주시면 돼요. 10에서 12 빼고 2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2분의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 Z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 해주면 돼요. 자, 마이너스 Z부터 마이너스 1까지의 확률을 구하세요 이건데 여러분들 얘가요 대칭성을 이용해주면 또 되죠. 마이너스 Z부터 마이너스 2부터 지금 마이너스 1까지 여기까지 여기가 0이 지금 조금만 더 그림을 자세히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가 0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Z, 2. 그래서 여기 사이의 값을 구해주세요 이거니까 뭘 해주면 되냐면 2일 때의 확률에서 1일 때의 확률을 빼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0.4772에서 우리는 0.3413을 빼줄 거예요. 그러면 얘가 9, 6에서 1 빼니까 5, 그 다음에 7에서 4 빼니까 3, 1. 0.1359 해서 답은 1번이에요 라고 구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됐나요? 네,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회사 직원들의 어느 날의 출근 시간은 평균 66.4분,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15분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서 X, 지금 평균이 66.4분, 그리고 표준 편차가 15의 제곱 이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날 출근 시간이 73분 이상인 직원들 중에서 40%, 그리고 73분 미만인 직원들 중에서 20%가 지하철을 이용했고요. 나머지 직원들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했다라고 합니다.
이날 출근한 이 회사 직원들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지하철을 이용했을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선은요, 우리가 출근 시간이 73분 이상인 직원들은 몇 %이고 그 확률은 어떠하고 그 다음에 40%면 100분의 40만큼이 지금 지하철을 탔네, 이렇게 계산을 좀 해줘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73분, X가 73분 이상인 그때 후 확률을 구해보려고 합니다. P, X에서 66.4를 빼고 15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73을 지금 66.4 나누기 15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P, Z 이렇게 되고 여기서 15분의 73에서 66.4를 빼볼까요? 그럼 여기가 6, 여기서도 6 이렇게 됩니다. 6.6 이렇게 되네요. 그럼 P, Z 그리고 나서 여기가 150분의 66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3으로 나눠주면 22, 여기가 50 이렇게 돼요. 그럼 50분의 22니까 얘가 뭐가 되냐면 P, Z가 지금 0.44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100분의 44. 그래서 0.44 안 그래도 단 조건을 주어졌어요. 0.171이래요. 어디가 0.171이냐면 지금 이렇게 있을 때 0부터 0.44까지가 여기까지가 0.17이래요. 17. 그러면 우리는 0.44 이상에 대한 확률이 궁금한 거죠. 이거 뭐야? 그러면 0.5에서 0.17을 뺀 거. 그럼 뭐가 돼요? 여기는 0. 지금 17을 빼니까 3, 그리고 3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3분 이상인 직원들은 0.33이네요. 그러면 73분 이상이면서 지금 지하철을 탄 사람. 그 다음에 73분 미만이면서 지하철을 탄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그럼 여기는 0.33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40%니까 0.4. 이렇게. 여기는 73분 미만이면 뭐가 되냐면 0.33을 제외한 나머지잖아. 그래서 0.67 곱하기 그 중에서 20%가 이랬어. 0.2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3, 4, 12, 1, 3, 4, 12, 132, 하나, 둘, 셋, 0.132. 그 다음에 여기도 6, 7, 2, 14, 1, 6, 2, 12, 134. 그래서 0.134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둘을 뭐 해주면 되겠어요? 이 둘을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0.266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나 했더니 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네요. 네, 그래서 73분 이상이면서 지하철, 그 다음에 73분 미만이면서 지하철 이용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확률을 다음과 같이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두 확률 변수 x, y가 각각 정규분포를 이렇게 따른대요. x는 지금 정규분포 13,4의 제곱을 따르고요. y는 지금 24,7의 제곱을 따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x에서 지금 x가 a 이하에 대한 확률이랑 y가 a 이상에 대한 확률이 같다라고 하네요. 그럼 선생님이 지금 변수가 다르잖아.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뭘 해줄 수가 있냐면 바로 표준 정규분포표로 해석해 줄 수 있는 표준화 과정을 거쳐주시면 돼요. 그러면 x-13 얘를 4로 나눠요. 그리고 a-13 얘를 4로 나눠요. 이거에 대한 확률. 그럼 얘가 뭐가 되면 p, z가 4분의 a-13에 대한 확률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지금 7분의 y-24 그 다음에 7분의 a-24의 확률. 그래서 얘가 P, Z 그리고 7분의 A-24의 확률이랑 같다. 이렇게 돼요.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이 Z 변수로 가져왔을 때 여기 이하의 확률이랑 여기 이상의 확률이 같대. 그럼 이 의미는 뭐냐면 얘와 얘가 서로 마이너스 차이,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른 그런 관계여야 돼.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 지금 4분의 A-13이랑 7분의 A-24 이렇게 되려면 얘가 7분의 A-24는 누구랑 똑같아야 되냐면 여기에 마이너스 붙인 거 4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13이랑 같아야 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식을 세워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양면에 28 곱하면요 4A 마이너스 96
그리고 마이너스 7a, 그리고 나서 여기다 7을 곱해주면 7, 3, 21, 2, 91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11a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겨면 96 플러스 9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187 이렇게 되겠습니다. 11로 나누면요. 지금 187을 11로 나누면 한 번 들어가고 지금 17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는 17이에요 라고 적어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상수 A 값을 구하세요 이랬으니까 A는 17입니다 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변수가 다를 때는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준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무조건 이렇게 풀어야 돼요. 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지금 b 960,8분의 3에 따르면 x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랬습니다. 자, 960이면 엄청 크죠? n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게 정규분포로 따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얘를 가지고 먼저는 구해줄 수 있잖아. 960,8분의 3이라고 하면 얘는 n, 둘이 곱해요. 960 곱하기 8분의 3. 8일은 8, 8이 16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360. 그 다음에 vx는 360 곱하기 8분의 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4, 2, 8, 지금 4, 9, 36, 45. 9, 5, 45죠. 그래서 9 곱하기 5의 제곱. 그러면 3, 5, 15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15의 제곱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결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에서 이제 표준화 과정을 거쳐볼 거예요. P, X 405 이상에 대한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얘가 뭐가 되냐면 X-360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얘를 15로 나눠줘요. 그 다음에 똑같이 405에서 360을 빼고 15로 나눠줘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P, Z, 그리고 15분의 뭐가 되냐면 45가 됩니다. 즉, 3 이상이에요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평균 구하면 36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가 뭐가 나오냐면 바로 15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K가 뭐가 나온다 라고 한다면 3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이 세 친구들을 모두 다 더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375에다가 378이에요 라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정규분포로 먼저 바꾸고요. 이항분포를 먼저 정규분포로 바꾸고 이항분포를 n이 무수히 클 때 정규분포로 해석을 하고 정규분포를 우리가 서로 다른 변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만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어서 값을 구해줍니다. 확률을. 그래서 다음과 같이 378 이렇게 완료해 주시면 돼요. 네, 확률 변수 x가 지금 정규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를 때 m, x 이상, 이하에 대한 그 확률은 오른쪽 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지금 누구를 따른다고 했냐면 7,2의 제곱을 따릅니다. 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서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조건을 구하세요. 이랬습니다. 자, t에 대한 2차 방정식 너무 오랜만에 나왔죠? 실근을 가지려면 t에 대한 뭐가?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을 해줘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x의 제곱 마이너스 4, b의 제곱 마이너스 a, 4ac죠. 그래서 4x 마이너스 15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여기 x죠. 16x 플러스 여기가 6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x-6이랑 x-10 이렇게 되겠어요. 이렇게. 이거에 대한 확률을 구하래.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px가 6보다 작거나 또는 px가 10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확률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렇게 두고는 풀기 어려우니까 우리 뭐 할 거냐면 x 지금 마이너스 평균이 7이잖아요. 7.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여기도 6 마이너스 7, 2 이렇게. 그러면 얘는 p, z가 마이너스 2분의 1 요거에 해당하는 지금 확률을 구하세요 라는 겁니다. 즉 0.5 이하, 마이너스 0.5 이하에 대한 확률을 구하래. 여기에서 이렇게 있는데 0,
지금 마이너스 0.5 시그마 얘가 m이죠. m을 기준으로 m 플러스 0.5 시그마 이렇게 얘는 m 마이너스 0.5 시그마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그러면 나는 0.5 이하 여기에 대한 확률을 구해달래. 그럼 뭐냐면 여기가 0.1915야. 따라서 얘를 구하세요 하면 0.5에서 0.1915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0.5 빼주시면 5, 9에서 1, 8, 9에서 9, 0, 그 다음에 5, 4에서 1, 3. 0.3085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10 이상에 대한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x가 10 이상에 대한 확률. 얘도 표준 정규화 과정을 거쳐주세요. 그래서 x 마이너스 지금 몇을 해줘야 되냐면 평균이 7이잖아요. 7. 그 다음에 얘를 뭐로 나눠줘야 돼? 바로 2로 나눠줘야 돼. 10 마이너스 7, 2로 나눠줘야 돼. 그래서 얘는 p, z가 지금 1.5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여기에서 1.5 시그마. 1.5 시그마가 어디 있나 봤더니 0.4332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보다 크거나 같은. 그럼 여기가 0.4332예요. 그럼 여기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 0.5에서 0.4332를 빼주셔야 돼요. 그럼 8, 6, 6, 0, 0.0668 이렇게 됩니다. 얘가 0.0668. 근데 또는 이잖아요. 이거나 이거 이렇게 했으니까 0.3085랑 0.0668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0.3085랑 더해주세요. 0.0668 이렇게 더해주시면 됩니다. 0.0668 이렇게. 자, 둘이 더해보면요. 얘가 뭐가 되냐면 3, 하나 올라가면 9하고 6 더해서 5, 하나 올라가면 7, 3, 0.3753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실근을 가질 확률은 지금 판별시티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고 하고 그거에 해당하는 확률을 구해주시면 돼요. 최종적인 확률은 2개 또는으로 했으니까 둘이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0.3753 여기까지 해주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스텝 4 문제 한번 풀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새로운 단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